3.1혁명 103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데카르트. 예. 데카르트 뭐가 기억나십니까? 어? 침대? 좋아. 그래. 침대 좌표계. 너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 예,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거 있었고, 생각, 뭐 사유, 회의 이런 거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반응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몇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나 동양에 이런 없냐? 있지요. 예. 오늘은 그래서 세종대왕과 이순지. 여러분, 이순지가 누군지 들어보셨습니까? 이순지? 세종대왕은 다 아시겠죠?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요. 저도 나름대로 역사, 국사 이쪽으로 많이 학창시절에 공부했다고 느꼈는데, 우리가 많이 잘못 배우고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이 갑자기 과거 시험 합격한 애들, 산법, 수학이요? 공부 좀 시켜라 이러는 겁니다. 직위하고 얼마 안 있어서 요즘 말로 할게요. 임용고시에 수학 넣어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임용된 공무원들 있죠. 공무원들 승진 시험에도 수학 넣어라 이러는 겁니다. 멘붕이 오겠죠. 예, 열나 공부합니다. 죽도록 공부합니다. 다 막 공부해요. 수학 공부. 왜냐하면 그래야 승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때 갑자기 세종대왕이 문제를 냅니다. 자, 문제를 내마. 서울의 북극 고도는 몇 도? 잉? 이거 천문학이잖아요, 이거는. 아니면 지구과학인데, 아니, 이 당시에는요, 근데 수학, 과학, 천문학이 다 하나였어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였어요. 다른 학문이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서울이 북위 몇 도입니다. 북극 고도가 북위예요, 북위. 서울이 몇 도입니까? 상식적으로. 자, 서울 위에 무슨 선이 있어요? 38선 있죠? 서울과 개성사에 38선 있잖아요. 이때 갑자기 한 학자가 딱 드러나서 38도 강입니다 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딱 한 명. 전체 조종에서 딱 한 명. 이 38도라는 거는요. 지금 우리는 원 한 바퀴가 360도잖아요. 이 당시에는 원 한 바퀴가 365.24도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1년의 길이 있죠. 그거를 한 바퀴라 생각한 거예요. 그 365.24도일 때 38도면요. 이거를 360도로 환산하면 정확히 37.4 지금의 서울 고도가 나와요. 조선시대 이거를 정확히 계산한 단 한 명의 사람 나왔습니다. 딱 계산했어요. 세종대왕이 뭐라 그랬을까요? 안 믿었어요. 야, 찍기 금지. 야, 뭘 찍고 그래. 한 명이 얘기하니까 딱 한 명이. 이 사람 28이었는데 그래서 중국 사신들 왔어요. 이 사람들 전문가거든요, 이거. 야, 맞냐? 맞대요. 어떻게 알았어? 니네 한양 37.4도인데? 어떻게 알았어? 하고 다들 놀라고 들어간 거예요. 세종대왕이 더 놀랐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 나는 한글을 만들 테니 너는 역법을 만들어라. 이게 1433년 세종 15년의 일이에요. 이 사람이 이순지입니다. 27세, 28세의 나이에 서울의 위도를 정확히 계산해서 풀어서 짠! 한 사람. 자,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한글 창제를 하셨죠. 그러면서 이순지를 통해서 뭐 하고 싶은 게 뭐였느냐? 바로 의표창제라는 겁니다. 의표창제. 처음 들어보셨죠, 이거? 예, 이거예요. 세종대왕께서 한글 창제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의표창제를 하셨어요. 이 의표가 뭐냐? 독자적인 천문 관측 기구들을 만드는 게 의표창제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중국은요, 천문학이 엄청나게 그때 발달해 있었어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다 중국 관점에서 별을 보고, 중국의 북경에서 별을 보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서울 한양에서 별을 봐야 맞아요. 근데 별을 보는 기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의표 창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 중 1인이 바로 이순지라고요. 이해되시죠, 이제? 예. 자, 그럼 상식적으로 여쭤볼게요. 한글은 누가 만들었었죠? 세종대왕 혼자 만드셨어요. 집현전을 통해서 아니에요. 혼자 만드셨어요. 혼자 그냥. 예. 그러면서
이순지에게 독자적인 천문 관측 기구들을 만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의표 창제, 이거 우리가 하나도 안 배운 거예요. 황제, 왕은요,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당시 사상으로는요. 그래서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늘의 뜻을 한자로 천문이라 그래요. 천문. 그래서 천문학이에요. 그래서 문이 그럴 문자죠. 이거 지금 하늘의 문자, 천문을 그 별의 관측을 보면서 하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상이 그랬어요. 천문, 하늘의 뜻을 잘 알기 위해 연구하는 것이 바로 제왕학의 기본이에요. 왜냐? 왕과 황제는요, 하늘의 사람이, 천자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상수시라 그래요. 천문을 관찰하여서 농사의 시기를 알려주는 것. 천문을 관측해서 물때를 알려주는 것. 이게 그 당시 농업, 어업, 광업 이런 게 기본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걸 다 총괄한 책을 역서라고 합니다. 역서. 역법이라 그러고 이걸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는요, 명나라 대통령이라는 걸 갖고 왔어요. 그 당시 역법이 없어서. 근데 놀랍게도요, 태조 이성계 시절에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이런 천문학, 이게 성도죠. 별자리 지도를 발간합니다. 여기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왕이 이제 조선을 건국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탁본 있죠. 탁본, 비석이 베낀 거. 탁본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여기 천문지도가 있습니다. 왕조가 세워지면요, 하늘의 뜻부터 물어야 돼요. 무조건. 근데 태조는요, 이 탁본이 나한테 들어온 게 하늘의 뜻이라고 여겼어요. 야, 이거 이대로 비석 만들어. 그래서 그대로 탁본 받은 걸 비석을 만들었어요. 원래 원본 비석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 과학적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천문 지도로 인정받아요. 태조 이성계 때 시대니까. 그런데 이거를 가치를 최초로 알아본 사람은 우리 일제강점기에 미국의 어떤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천문학 쪽으로 깊었어요. 이걸 딱 보고 나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별자리 지도 같은 거 제대로 연구하면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무려 고구려 시대랍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의 그 비석 원본을 탁본해 온 거잖아요. 탁본본만 남아있지만 그 비석 원본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천문지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였습니다. 더 됩니다. 여러분, 천상열차 분야 지도, 이게 뭔 소리냐면요, 천상은 하늘에 있는 모습이고 열차는, 이게 웃겨요, 목성궤도예요. 목성궤도를 중심으로 분야라는 건 12개를 나누었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목성궤도를 요즘 말로 하잖아요. 황도입니다. 황도. 태양이 진행하는 길. 이걸 고구려 시대 때 했다고요, 우리가. 그리고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 여러분 잘 아셔요. 언제, 뭘 아냐? 이거 기억나십니까? 평창올림픽 때 이런 세레머니 있었죠. 이게 평창올림픽 때 AR로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실제 만든 거예요. AR로. 예. 이걸 그대로 만든 거예요. 우리 근데 학교 때 이거 못 배웠잖아요. 배우긴 했죠. 있었다라고. 예. 근데 이런 의미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의 과학기술은 세계 최고. 천문학 기술은 세계 최고. 그 흔적들이 고구려 여러 고분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그리고 세종 19년에 당시 세계 최고의 천문대인 간의대를 건설합니다. 의표라는 게, 아까 의표 창제라 그랬죠? 의표가 천문관측기구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당연히 천문대가 필요하겠죠. 간의대를 만듭니다. 이 간의대는요, 높이 한 6m밖에 안 돼요. 근데 요즘 우리는 지금 이 건물도 6m가 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6m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리고 또 이해가 돼. 이게 왜, 근데 6m밖에 안 됐는데 세계 최고냐? 자, 여러분 이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이런 기계? 용이 입에 뭐 물고 있는 그림이죠. 나치판 같은 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일정성시의라고 하는데요. 해시계와 항성시를 합한 겁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해시계는요, 낮에만 볼 수 있죠.
이거는 밤에도 시계를 볼 수 있는 기구예요. 밤에도. 항성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아까 그 목성 있잖아요. 목성 이런 거 행성이고 행성 말고 하늘에 있던 어떤 기준 별을 잡아서 그걸로 현재 시간을 유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 기계 하나만 있으면 낮과 밤의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어요. 표준시계의 일종의. 이게 간이대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전국에 한 12개 정도 있었어요, 이게. 그리고 또요, 이거 최근에 복원한 겁니다. 뭔지 되게 희한하게 생겼죠? 멋있게 생겼죠? 제목이 뭐냐? 이게 바로 간의예요. 간의. 천체만원경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천체만원경이 별을 단순히 크게 보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별이 하늘에 정확히 좌표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낼 때도 쓰여요. 이게 그겁니다. 지금 보면은 동그란 바퀴들이 한 3-4개 보이죠? 이걸 돌려서 별하고 딱 맞추면 저 별이 지금 몇 도에 있다. 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조선시대 초기에 만들었어요. 이 길이가 한 2-3m 돼요. 그리고 또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동그란 철판에 쇠가 삐쭉 올라와 있죠. 얘를 정방안이라고 합니다. 천문용 나침반이에요, 이게. 해의 이 그림자와 달 그림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 나침반은 대강의 방향만 나오잖아요. 이거는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답니다. 이런 기계들이 다 아까 천문대 있죠. 간의대. 그 위에 있었어요. 이런 기계들이. 자, 이건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거는? 혼천이. 그쵸? 이건 뭐냐? 천동설 바탕의 천구를 이야기합니다. 요 안에 동그란 거 보이시나요? 동그란 거 이거. 요게 지구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태양을 지나가는 길, 또 요거는 목성을 지나가는 길, 이렇게 다 길이 있어요. 그거 돌려서 맞추면서 현재 그 각 별들의 유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간의대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표 창제 담당 기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기구를 만들고 책임자 이천이라고 제일 높은 사람 책임자예요. 그리고 선임 연구원이 이순지, 제작은 장영실. 우리 장영실 많이 들어보셨죠? 장영실이 과대 포장된 게 아니에요. 장영실만 부각된 게 문제예요. 왜냐? 장영실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중인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간 게 있잖아요. 그리고 장영실은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 과학자라고요. 그러면 이순지는 누굽니까? 연구하는 사람이죠. 천문학자예요.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기술 이런 걸 유대했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장영실만 띄운 거예요. 장영실이 만든 모든 것들,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이순지가 만든 그 계산, 공식, 이론에 의한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자에 가까워요. 이순지님은. 자, 그래서 이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1406년 경기도 양성현, 현재 안성 출신이에요. 그리고 21세에 장원급제합니다. 처음에 외교관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외교관으로 시작하다가 갑자기 세종대왕이 다 수학 공부해라. 수학 공부하다가 서울리도 몇 도? 38도요. 너 이제 책임연구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28세 때 세종대왕을 제소 역법을 연구 시작합니다. 아까 그때. 그리고 이게 이순지의 놀라운 업적. 이게 뭡니까? 다 아시네요? 월식이에요, 월식. 월식이라고 달이 찌그러지는 거죠. 이거를 보고 이순지가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거를 밝혀내요. 아하, 이 월식에서 여기 찌그러진 부분 있죠? 여기에 지구구나, 이게. 그쵸? 지구 그림자가 가리는 거잖아요, 월식이. 월식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달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뭘 알아내느냐? 지구가 둥글구나 하는 걸 알아내요. 그리고 신하들한테 얘기합니다. 대왕님, 지구가 동그래요. 이 당시만 해도 천원지방이라 그래가지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라는 세상이 있었어요. 근데 아닌데요. 지구가 둥근데요. 그리고 계산해보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도는 겁니다. 지동설이죠.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대신들이 안 믿어요. 천원 지방이 있는데 제일 크게 반대했던 게 누군지 아십니까? 황희예요. 황희정선. 제일 크게 반대했어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순지가 아니에요. 이건 그 이론이나 그런 게 아니라 계산 결과 그래요.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조선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다음 일식이나 다음 월식 언제 나타나는지 계산해봐. 그럼 믿을게. 네? 하고 뚝뚝뚝뚝 계산해서 쭉 했어요. 언제 일어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일식이나 월식은요. 왕의 권위를 침탈하는 뭐 이런 느낌이어서 언제인지 예측해내야 되고 그 예측하면 왕이 그때 막 제사 드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이순지가 그걸 쭉쭉쭉쭉 해낸 거예요. 정확히 맞았습니다. 정확히 맞으니까 지구는 둥글고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를 조정 대신들이 다 인정했습니다. 즉 간단하게요. 이게 지금 지동설이죠. 지동설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그 전에 코페르니쿠스. 코페르니쿠스가요. 1533년에 천체의 운행에 관하여 라는 책을 써요. 지동설을 주장해요. 근데 주장 못하고 책만 쓰고 입 다물고 있었어요. 왜요? 죽으니까. 근데 1616년 가릴레이가 깡좋게 나갔다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 너 이단. 그쵸? 근데 이게요. 1533년, 1616년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1433년에 이순지의 계산에 의해서 이미 지동설이 확실히 다 인정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우리나라의 과학 수준도 높았고 또 우리나라 조정 대신들도 깨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조선이 자꾸 이상한 나라 헬조선 하는데 전 절대 반대입니다. 조선이 후기엔 그렇게 됐지만 정말 찬란한 과학과 문화와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서양보다 보세요. 딱 100년이죠. 딱 100년 앞서 지동설을 확증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세계 최초로. 확증한 나라. 이게 제일 위대한 겁니다. 계산은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인정을 안 해요. 이씨, 어디 지구가 돌아?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게 세종이 1433년에 한글 만들면서 너는 역법 만들었는데 역법이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럴 수가 없. 역법이 뭐 쉽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야, 너 왜 이렇게 안 됐냐? 느리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막 재촉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3년 만에 한글을 만들었거든. 근데 너는 왜 못 만드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순지가 불만을 토로합니다. 연구자들이 지원을 안 한답니다. 순수학문 연구자도 보니까. 그 안 하는 이유가요. 다들 요즘 말로 하면요. 다들 의대 법대 가는 거예요. 출세 코스 있잖아요. 그런데 돈 많이 버는데 가고 진급도 느려. 이런 걸 지금 이순지가 다 얘기해요. 왕한테.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오케이 승진시켜줄게. 그럼 됐지? 그랬더니 이순지가 매일 야근이다. 최저임금도 안 맞춰준다. 당연하지요. 여러분 천문학을 언제 연구합니까? 밤이죠. 낮엔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간이대 보셨죠? 거기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여러 기구들이 잔뜩 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5명의 연구원이 해질녘 출근합니다. 도시락 싸들고 간이대로 올라가요. 밤새도록 관찰하고 적고 관찰하고 적고 또 해뜰녘 내려와요. 그리고 야간 했으니까 가서 자고 주간 근무자에게 기록을 넘겨요. 주간 근무자가 그거 막 계산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7년 했어요. 열받겠죠. 매일 야근인데 그쵸? 천문학은 야근이 기본이잖아요. 네. 오케이. 얼마 하면 돼? 승진 받고 연봉 요즘 느낌으로 한 10억쯤 주겠다 그랬대요. 세종대왕이.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랬대요. 돈 다 준다고. 그랬더니 야 돈도 필요 없다. 왜냐? 5급입니다. 5급. 요즘 말로 하면요. 이 5급 공무원이다 보니까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연구하려면 종이도 있어야 되고요. 뭐 벼루도 있어야 되고 또 초도 있어야 되고 또 밤에 또 야참도 먹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부서와 협조가 필요한데 내가 5급이니까 자 우리 종이 좀 주세요. 야 없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다. 연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오케이 알았어. 다 맞춰줄게. 너 차관급 정이품 한 번에 확 올려준 거예요. 예. 그래서 드디어 마마 성원이 망극하옵니다. 나오고 이후로 딱 3년 만에 끝내버려요.
저는요, 자, 이순지가 대단해요. 근데 그거를 순수하게 제대로 밀어준 세종도 대단합니다. 그렇죠?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순지가 나중에 어떤 직분을 갖는지 아십니까? 서울시장.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천문학과 수학이 밝은 사람을 행정가로 쓴 거예요. 나중에 세조랑 문종이. 이해되시죠? 이 사람은 차라리 연구하고 이쪽으로 톡톡 밀면 되는 건데 그쪽으로 안 하고 나름 잘해준다고 서울시장 시킨 거예요. 한성판부사를. 예,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잘하는데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하는 쪽으로 하라고 돈도 주고 높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종의 그 리더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너 연구 잘해? 연구해. 야근? 야, 돈 줄게. 직위가 낮아? 높여줄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사람을 잘 썼고요. 그 사람을 능력을 보고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막 이렇게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지가 그래서 이때 연구를 어마어마하게 해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칠정산이에요. 칠정산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 이게 너무 가슴 아파요. 국사책 아무리 봐도 칠정산이 안 나와 있어요. 왜 가슴이 아프냐? 1442년 의표 아까 그 많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약 9년 정도 계속 관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쭉쭉쭉쭉 돌아가는 건 다 알았잖아요. 하늘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았어요. 관측기구를 관측하니까. 그래서 세계 3대 역법인 칠정산을 편찬해냅니다. 칠정산이 역법이에요. 역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태양, 달. 이게 칠정이에요. 7개의 별. 수, 금, 화, 목, 토, 태양, 달. 이거의 움직임을 연구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별들 있죠? 모든 별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 한 바퀴를 돌죠. 왜요? 지구가 자전하니까. 그 별들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별의 일주운동이라 그래요. 근데 딱 7개의 별만 그 일주운동을 하지 않아요. 바로 이겁니다. 수금, 화, 목, 토, 태양, 달. 이거 7개. 여러분이 7개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게? 그렇죠. 이거 월화수목금토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7개의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 태양계의 운행을 명확히 밝혀낸 거예요. 그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천, 달이 움직이는 모든 궤도를 명확히 밝혀냈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바퀴 도는데 며칠이 걸립니까? 1년이죠. 1년. 예. 1년을 365일 5시간 48분 45초라고 계산해냈어요. 칠정산을 통해서. 현대과학으로 계산하잖아요. 46초예요. 딱 1초 차이 나게 계산했어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600년 전에. 이거 세계 천문학사에 유례가 없는 거예요. 칠정산이 그런 역사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 자, 예를 들어서 어부들 물때 알아야겠죠. 그렇죠? 농부들 언제 해가 뜨고 언제 해가 지는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태양에 대한 지구의 위치를 뭐라고 합니까? 계절이라고 합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계절을 정확히 이해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거를 지금까지는 관상수시라 그래가지고 자, 내일 모레 농사를 지어라 라고 늘 왕이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역설을 편찬해서 나눠준 거예요. 야, 이 책 보면은 올해는 언제 봄이 시작되고 언제 씨를 뿌리면 다 나와 있어? 라고 다 나눠준 거예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조선은 철저하게 농업.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전국토의 70%가 산이잖아요. 그래서 산을 통한 수레나 이런 운송보다 해운 운송이 훨씬 많았어요. 해운 운송하려면 반드시 이 역설을 알아야 돼요. 배를 잘못 물었다면 뻘에 빠져버리거든요. 물때를 알아야 돼요, 물때를. 그거를 지금까지 왕이 일일이 가르쳐 줬거든요. 그게 왕의 능력이었어요. 근데 세종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걸 다 기록한 달력 같은 걸 마련해서 나눠준 겁니다. 그게 칠정산. 칠정산이 왜 대단하냐?
일단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만든 역서예요. 첫 번째 역서가 그 중국의 아까 대통령, 그리고 이슬람의 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둘 다 일단 우리나라랑 위치가 안 맞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다 음력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절과 안 맞아요. 양력 기준으로 우리나라 위치에서 정확하게 맞는 게 바로 칠정산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를 근데 안 가르쳐요. 이걸 안 가르쳐요. 자, 이게 칠정산이 현재 책으로 정확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현재 천문학자들이 이 칠정산을 연구해요. 천문학자들이 한자를 배워서 이걸 연구하고 있어요. 왜냐? 그 당시 600년 전에 별자리의 운행과 이런 모든 것의 운행을 하루 단위로 기록해 놨거든요. 정말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게 칠정산이에요, 바로.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훈민정음이죠. 훈민정음 나란 말씀이 중국의 나라 이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말로 현재어로 하면 나라의 말이 중국과는 서로 달라서 한자와는 서로 맞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사람이 많으니라. 내 이를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며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라. 라고 세종대왕이 직접 적었어요. 한글 창제의 목적이에요. 왜냐? 우리의 언어가 중국말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한자로 쓰려니까 안 돼. 어렵고 잘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새로 만든 게 훈민정음이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반나절, 무식한 사람도 일주일만 익히면 다 소리 글자 쓸 수 있잖아요. 우리 이거. 그래서 이걸로 사람마다 쉽게 익혀서 날마다 써라. 백성을 편안코자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국에서 언어의 독립을 한 게 한글 창제죠. 자, 이 칠정산을요,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이 훈민정음에 대해서 그대로 하면요, 나라의 위치가 중국과는 달라 중국 역법과 서로 맞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농부 어부들이 맘껏 일하고자 하여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사람이 많으니라. 내 이를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칠정산을 만드노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매 편하게 할 따름이라. 칠정산은요, 우리가 한글을 통해 중국에서 독립했다면 역법을 통해 중국에서 독립을 꾀한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게 칠정산이에요. 의표 창제, 한글 창제와 버금가는 거고요. 그리고 칠정산의 뜻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걸 안 가르치더라고요. 지금 막 학자들이 이거 보고 오, 대박 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1. 세종대왕의 위대함. 이걸 알았잖아요. 과학기술이 필요하다는 거. 그걸 알고 장영실 같은 사람, 엔지니어도 길러내고 이순신같이 혼자 연구자도 길러내고 그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이걸 다 만들어내고. 자, 그런데 아까 봤던 간의 그리고 뭐 일정 성시 이런 모든 기구들 복원된 게 1, 20년 사이예요. 임진왜란 할 때 다 파괴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록의 나라 아닙니까? 설계도를 다 남겨놓은 거예요. 그 설계도대로 현대기술을 다 복원한 거예요. 여러분 수원화성 아시죠? 수원화성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어요. 그 등록의 일화를 아십니까? 알죠? 등록하려고 했는데 유네스코에서 안 받아줬어요. 왜? 그거 이미 6.25 때 다 뿌개진 거 니네가 복원한 거잖아. 그게 뭐 설계도가 남아있냐 뭐가 남아있냐 니네가 복원한 거잖아. 안 돼! 아닌데 설계도가 다 남아있는데 정조대왕이 정약용을 시켜서 하면서 수원화성 전체의 설계도, 조감도 이런 걸 다 남겨놓은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복원한 게 수원화성이에요. 그래서 그게 유네스코에서 인정받았어요. 세계문화유산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초기에도 다 남아있어서 지금 다 우리가 서로 복원해서 지금 이제서야 그 위대함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요. 세종대왕이 인재를 정말 잘 썼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결코 조선이 후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천문학은요, 세계 최강이었어요, 조선시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 문학 강의를 통해서는요, 우리 조선의 역사가 얼마나 찬란했는가, 그 앞의 역사가 얼마나 찬란했는가, 우리가 6.25와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못한다고 세뇌를 많이 당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몇 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